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보틀이 도쿄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근에 새롭게 문을 연 블루보틀 도요스 공원점 때문이죠. 근데 시작은 도요스가 아닙니다. 시부야에서 시작하죠. 정확하게는 블루보틀 시부야 키타야 공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시부야는 늘 사람이 많죠. 공사가 조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늘 궁금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시부야에 정작 사람이 쉴 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미야시타 파크, 키타야 공원 정도가 전부죠. 미야시타 파크는 이미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미야시타 파크 다음으로 꼽을 만한 곳이 바로 키타야 공원이죠. 키타야 공원의 이야기는 사실 도시 재생의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이곳도 다른 도심 공원처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근처 스투시, 베이프 같은 의류 매장 직원들의 휴식처 정도였죠. 하지만 시부야구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서 공원 시설을 개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7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에 상업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시부야구는 이 새로운 공공재정 이니셔티브를 키타야 공원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즉, 시부야구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키타야 공원을 다시 만들기로 합니다. 시부야구는 2019년에는 공원 정비 사업자를 모집했고, 니켄 설계와 크레이지 에드로 구성된 시부키타 파트너스를 지정 관리자로 결정하고 도쿄를 대표로 삼았죠. 시부키타 파트너스는 공원 시설의 식재 및 유지 관리 외에도 민감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이벤트 기획 및 어트랙션과 같은 공공공간 관리를 포함한 토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데요. 블루보틀 커피를 키타야 공원 내 새로 완공된 2층 건물에 입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블루보틀이 무작정 이곳에 출점하기로 결정한 건 아닌데요. 블루보틀이 키타야 공원에 출점을 결정한 건 출점 철학 때문이었죠. 현재 일본에서 27개 매장을 운영 중인 블루보틀은 지역 사회에 어떤 공원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키타야 공원의 이야기는 블루보틀이 지향하는 출점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켰죠. 블루보틀 시부야 키타야 공원점은 블루보틀 최초로 공원 안에 만들어진 매장이면서 공원과 카페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했죠. 그리고 2024년 블루보틀은 키타야 공원과 비슷한 케이스를 보고 출점을 결정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블루보틀 토요스 공원점이죠. 블루보틀은 키타야 공원 전에도 지역사회에 관련한 매장을 몇 곳 오픈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지역 병원으로 사용되던 곳을 리모델링한 상엔자야점,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앞에 입점한 이케부쿠로점이 있죠. 2024년 8월 23일에 문을 연 도요스 공원점도 이런 철학이 잘 반영된 곳인데요. 블루보틀 재팬의 이토 사장은 바다가 근처에 있고 열린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하늘이 넓고 석양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이곳이라면 멋진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에서 개개인이 좋아하는 타이밍에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죠. 이곳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일본 내 블루보틀 매장을 대부분 만든 건축가 조 나가사카인데요. 그는 이곳을 보더리스 컨셉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없음이죠. 실내 24석, 반시로의 40석으로 구성된 공간은 목재와 특수 소재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제가 카페 안에서 느낀 점은 말이죠. 카페 안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사람이 들어올 때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텐트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닥의 벽돌입니다. 바닥의 벽돌은 실내외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천장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자연광을 은은하게 들여보내요. 이런 디자인 덕분에 오다이바의 레인보우 브릿지와 도쿄만의 풍경을 더욱 따스하게 느낄 수 있죠. 또한 밖의 조용한 분위기와 안의 활기찬 카페 분위기를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쿄 내 블루보틀 매장은 거의 다 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도요스점의 또 다른 특별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에 있습니다. 도쿄의 새로운 러닝 코스로 주목받는 이곳의 특성을 살려 킨토와 협업한 운동용 물병을 선보였고요. 반려견과 함께 많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견 음식을 만드는 브랜드인
더 데이지와 협업을 통해 반려견용 간식도 만들었어요. 반려견용 간식은 오트밀을 베이스로 바나나와 무농약 비트 등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고 식물성 오트 밀크를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요스점 한정 노라 샤케라또가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판매 종료했더라고요. 노라는 블루보틀 커피의 시그니처인 뉴올리언스 커피의 줄임말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 메뉴가 좀 다양합니다. 저는 576엔짜리 오버나이트 오트를 주문해봤는데요. 오버나이트 오트가 있을 줄을 생각도 못했네요. 다만 양이 좀 적은 건 아쉽기는 했죠. 도요스점에서는 도쿄 현지 공방 나루미야 시노의 도기 머그잔으로 커피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머그잔은 수작업으로 제작돼서 컵마다 색조와 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도요스 공원점이 공원에 있다 보니 유아용 의자와 화장실 같은 아이 동반 손님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블루보틀은 도시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카페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슬레에 인수된 후에도 블루보틀만의 색깔을 여전히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같이 재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말이죠. 사실 한국에도 매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도쿄의 블루보틀을 일부러 찾진 않게 되는데요. 도요스점을 보니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그들만의 방식은 많은 영감을 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